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밤마다 뒤척이며 새벽까지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거나 아무리 영양제를 챙겨도 효과가 없어 답답던 경험 있으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마그네슘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꿀잠을 자고 아침까지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무려 40년 동안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전문가의 경험과 일본 장수촌 어르신들이 매일 실천하는 황금 습관까지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과 숙면을 되찾는 놀라운 해답, 함께 알아보시죠. 수십 년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늘 피곤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문제의 근원에는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며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하며 심장과 혈관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 중요한 영양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60살이 넘은 어르신 10명 중 7명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이미 심장 이상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대부분은 약국에서 구입한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효과는 없었던 걸까요? 바로 복용하는 시간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이 사실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는 말, 칼슘과 함께 먹어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말, 한 번에 많은 양을 삼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 이런 믿음들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습관은 위장을 자극하고 설사를 유발하며 흡수율을 떨어뜨려 결국 비싼 영양제를 변기 속으로 버리는 꼴이 되고 맙니다. 더 무서운 점은 마그네슘 결핍이 단순히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되며 근육과 신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손발이 떨리거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마그네슘 부족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최고령 현역 의사로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하던 95세의 한 노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 이 짧은 말은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이 응축된 진리였고 불면증과 만성 피로, 근육경련으로 고통받던 이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방식 때문에 우리 몸은 필요한 마그네슘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은 미네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올바른 방법을 알 때 비로소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늘 피곤이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약국에서 구입한 마그네슘을 매일같이 챙겨 먹었지만 불면증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속이 쓰리고 설사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힘든 부작용쯤은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미치겠어요. 마그네슘을 3달째 먹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약을 삼키고 10분 후에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한밤중이면 시계를 바라보며 새벽 2시, 3시를 지새워야 했습니다. 깊은 잠은커녕 잠들기도 어려웠고 잠들더라도 금세 깨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남편을 깨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단지 잠을 잘 자고 싶었을 뿐인데 그 단순한 바람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니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TV에서 본 건강 프로그램, 잡지에 실린 조언, 이웃의 추천까지 따라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으로 생활한다고 자부했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하고 이후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에 매일 10시 정각에 마그네슘을 복용하고 10분 뒤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수년째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위장을 상하게 하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마그네슘을 삼킨 뒤 속이 타들어가는 듯 쓰렸고 위에서 올라오는 더부룩함에 괴로웠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 참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몸과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희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이 순간은 단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습관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괴롭혀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공복에 마그네슘을 복용한 것이었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강한 미네랄이 직접 위벽을 자극하니 속쓰림과 구토감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두꺼운 담요처럼 든든했던 위벽도 나이가 들면 얇은 종이처럼 약해지기 마련인데 그 얇은 벽에 강한 마그네슘이 닿으니 위가 손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공복 상태의 몸은 영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모드로 전환되어 있어 결국 대부분의 마그네슘은 흡수되지 못한 채 화장실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 권장량을 한 번에 다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억력이 나빠 깜빡할까봐 아침에 400mg짜리 알약 하나로 끝내버렸는데 문제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한도가 있듯이 마그네슘도 한 번에 200mg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상은 몸 밖으로 배출될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과잉이 장을 자극해 설사와 복통, 구역질까지 불러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종류를 고른 것이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흔하고 값싼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했는데 이 성분은 원래 변비약으로 쓰일 만큼 흡수율이 낮고 장의 수분을 끌어당겨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노인들에게는 특히 탈수 위험까지 더해지니 최악의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칼슘과 함께 복용한 것이었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먹으면 좋다는 잘못된 상식을 그대로 따른 결과였지만 두 성분은 몸속에서 같은 통로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며 결국 둘 다 효과를 내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커피와 함께 삼킨 것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약을 커피로 넘기다 보니 카페인의 이뇨작용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커피뿐만 아니라 녹차, 홍차 같은 음료도 모두 같은 함정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공복에 한꺼번에 잘못된 종류를 칼슘과 함께 커피로 복용하는 5겹의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 효과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의로 따라하는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오류였고 문제의 본질은 바로 잘못된 방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라 타이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30분이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이때는 위가 적당히 소화 활동을 시작하면서 영양 흡수 준비가 가장 완벽하게 갖춰진 순간이었고 음식물이 마그네슘을 감싸주어 위벽을 보호할 뿐 아니라 흡수율까지 높여주었습니다. 마치 음식물이 천연 캡슐이 되어 마그네슘을 안전하게 몸속 깊이 운반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한 번에 몰아 넣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필요하다면 운동 전에 소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3번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저녁 식사 후 복용하면 밤새 몸이 회복되는 동안 숙면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운동 전 30분에 소량을 더하면 근육이 부드럽게 풀려
다리에 쥐가 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정확한 복용량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0mg 이상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총량을 250에서 300mg 정도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100mg, 오후 운동 전에는 50mg, 저녁에는 100mg을 섭취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단백질과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생선이나 달걀, 두부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은 마그네슘과 만나 흡수율을 더 높여주었고 동시에 근육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식사와 함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단순히 잠을 잘 자는 수준을 넘어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생활 습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칼슘이나 커피, 탄산음료, 짠 음식과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했고 충분한 수분을 함께 섭취해야 했습니다. 미지근한 물 8잔 이상을 하루 동안 나누어 마시면 마그네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짜 비밀은 특별한 약도, 값비싼 보충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확한 타이밍과 올바른 방법을 지켜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이었고 이 단순한 원칙을 깨달은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시간에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느냐가 또 하나의 결정적인 관건이었습니다. 약국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산화 마그네슘은 가격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지만 흡수율이 낮고 장의 수분을 끌어당겨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특히 노인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위장을 자극하지 않고 체내에 잘 흡수되는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형태는 마그네슘에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어 흡수율이 높을 뿐 아니라 글리신 자체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기 때문에 불면증을 겪는 이들에게 이상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권장되는 형태는 말레이트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사과산과 결합된 이 형태는 에너지 생산과 근육 회복에 탁월하여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사람들에게 큰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었고 어떤 종류를 고르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조합이 있었습니다. 바로 비타민 B6과의 결합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이 열쇠라면 비타민 B6은 그 열쇠가 자물쇠에 매끄럽게 들어가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만 복용한 사람들보다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함께 복용한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절반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의 마그네슘을 선택하고 비타민 B6을 함께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합은 값비싼 수입 제품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했고 동네 약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올바른 형태와 정확한 조합이었으며 그것이 수면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 외에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마그네슘 목욕이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에프섬 솔트라 불리는 황산 마그네슘을 한 컵 넣고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를 통해 마그네슘이 흡수되어 관절과 근육이 풀리고 몸 전체가 편안해졌습니다. 목욕이 힘든 경우라면 발만 담가도 충분했는데 대야에 따뜻한 물을 붓고 에프섬 솔트 반 컵을 넣어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발바닥을 통해 마그네슘이 흡수되면서 몸이 이완되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마그네슘 스프레이였습니다. 여마그네슘을 끓인 물에 녹여 분무기에 담아 자기 전 종아리나 발바닥에 뿌려주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다리에 쥐가 날 때 뿌리면 빠르게 풀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특히 위장이 약해 보충제를 먹기 힘든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아몬드나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하루 10알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얻을 수 있었고 카카오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은 기분을 좋게 하면서도 마그네슘을 보충하는 훌륭한 간식이 되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동시에 풍부하여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주었고, 시금치는 삶아 나물로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단백질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공급하는 두부, 마그네슘의 보고라 불리는 호박씨, 그리고 백미보다 3배 이상 마그네슘이 풍부한 현미까지, 이런 식품들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마그네슘을 충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는 인산 성분이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했고 카페인까지 들어있어 더욱 해로웠습니다. 술은 마그네슘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부족을 가속화했으며 과자와 케이크 같은 정제 설탕이 많이 든 단 음식도 마그네슘 소모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라면이나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역시 인산염 때문에 흡수를 방해했고 나트륨이 많은 짠 음식 또한 배출을 촉진했습니다. 결국 마그네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좋은 음식으로 채우고 나쁜 음식을 줄이는 지혜가 필요했으며 이것이 보충제 못지않게 중요한 생활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2주 동안 새로운 복용법을 지킨 뒤 다시 병원을 찾은 할머니의 얼굴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럽게 새벽 2시나 3시마다 깼던 밤이 사라지고 6시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묻어 있었습니다. 칙칙하던 피부는 혈색을 되찾았고 힘없던 말투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수면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을 깨울 정도로 다리에 쥐가 나던 고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수년 동안 힘들게 했던 변비까지 사라져 화장실을 자유롭게 오가며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불면증과 근육경련, 소화불량 같은 증상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 전체의 질을 무너뜨리던 문제였는데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곳곳이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 혈압과 혈당 조절, 뼈의 강도 유지, 에너지 생산까지 300가지가 넘는 과정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이었기에 부족한 상태가 해결되자 몸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활력을 한꺼번에 되찾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자신만의 기적을 경험한 증인이 되었고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주며 모두가 편안한 잠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불면증으로 고통받던 이들이 웃음을 되찾는 모습은 단지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 마그네슘이 가진 힘과 올바른 복용법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변화가 단순히 하루아침의 기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그네슘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었고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마그네슘이 빠져나가므로 평소보다 더 많이 보충해야 했고 겨울에는 햇볕 부족으로 비타민 D가 떨어져 흡수율이 낮아지므로 함께 복용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 흡수가 어려워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배출이 잘 되지 않았으므로 소량씩 자주 섭취해야 했으며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흡수가 떨어져 하루 300mg 정도가 적당했고 남성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반드시 신경 써야 했습니다. 또한 복용 후 최소 석 달 이상은 꾸준히 지켜야 몸속 저장고가 채워져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었고 일주일 만에 포기하는 것은 가장 아까운 실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습관이었습니다. 공복에 복용하지 않고 반드시 식후 30분에 나누어 먹을 것,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선택할 것, 비타민 B6과 함께 복용해 효과를 배가할 것, 칼슘과 커피, 탄산음료와는 간격을 둘 것, 그리고 최소 석 달 이상 꾸준히 이어갈 것. 이 원칙들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심장을 지키고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키며 혈압과 혈당을 다스리고 뼈와 에너지를 되살리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마그네슘은 작은 알약에 불과하지만 올바르게 다루면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당장 시작하는 것이었고,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에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복용하는 그 작은 실천이야말로 내일 아침 달라진 자신을 만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을 건강과 활력으로 채우느냐, 아니면 피곤과 질병 속에 보내느냐는 결국 이 사소한 습관 하나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잠 못 이루던 밤이 사라지고 활력 있는 하루가 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이 저희 채널이 바라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기보다 지금 지킬 때 가장 값집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정보와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